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점이자 성역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돌려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면전 문턱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상황을 먼저 양빈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사는 하메네이가 순교했다며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공습 당시 30발이 넘는 폭탄이 집중되면서 하메네이의 딸과 사위 등 가족 4명도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하메네이와 함께 다른 수뇌부도 제거했다며 이란 국민에게 나라를 되찾을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를 잡아 봉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기습 타격이 임박한 위협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of very hard, terrible people.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틀째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1차 공습 이후 초등학생 115명을 포함해 최소 200명이 넘게 숨진 걸로 집계했습니다. 분노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피해 보복을 선언한 가운데 피해는 영내 미군 기지 27곳을 비롯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곧 가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응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중동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동 지역 하늘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란과 인접 국가에는 교민 수백 명이 머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육로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여객 운항이 막힌 하늘길, 번쩍이는 섬광과 굉음만 이어집니다. 우리 교민 60여 명이 있는 이란, 단기 체류자까지 600여 명이 머무는 이스라엘은 물론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인근 국가 대부분이 자국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출국해야 되는 분들이 다들 지금 못 가고 계시니까 공항도 폐쇄가 됐거든요.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된 건 없지만 사태가 길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리 묶인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집트 카이로로 육로 대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 이란 대사관도 인접국으로의 대피 경로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요르단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한 사례가 있지만 그 경로가 지금도 안전한지 단정할 수 없어 현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우리 파병 부대의 안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레바논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동명부대. 아덴만 일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있는 청해 부대가 이란 보복 공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저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을 맞아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선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1 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지도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한일 관계에 대해선 아직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신다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협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체제 존중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는 기념사를 듣는 내내 박수치지 않는 걸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에 나섰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심리는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이 2심에 돌입합니다. 서울고법에 새로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오는 4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이 나오면서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2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지난달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오는 5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2심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